어머니에게. 안데르센은 원래 소설가로 즉흥 시인과 같은 명작도 쓴 사람이었으나 노이칠란트 낭만파의 영향을 받아 동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835년에 첫 동화집 어린이와 가정의 동화를 출판했고 그 후부터는 거의 매년 동화집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의 동화를 인정하지 않고 재능 있는 작가가 동화 따위를 쓰다니 아깝다고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2집, 3집이 나옴에 따라 차츰 평가를 받게 되었고 제3집에 인어공주를 발표하자 사람들은 다투어 그의 동화를 읽었습니다. 인어공주는 그의 수많은 동화 가운데에서도 손꼽히는 걸작입니다. 풍부한 상상력과 신선한 문장으로 사랑의 아름다움과 슬픔을 이처럼 훌륭하게 묘사해낸 작품도 그리 흔치 않을 것입니다. 이 인어공주를 기념하여 덴마크의 코펜하겐에는 인어공주의 동상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세계 명작 인어공주. 깊은 바다 밑에 인어의 궁궐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인어공주는 언니들과 물고기들로부터 축하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생일을 축하한다. 15번째 생일을 축하해. 고마워요. 이제야 겨우 바다 위의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네. 인어는 15살이 되어야 바다 위에 나가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인어공주는 좋아서 신나게 바다 위로 헤엄쳐 갔습니다. 처음 보는 바다 위에는 화려한 궁궐 같은 배가 떠 있었습니다. 배에서는 지금 축제가 한창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갖가지 색깔의 불꽃이 오르고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인어공주는 그것을 황홀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공중에서 한꺼번에 터져 대낮같이 밝아졌습니다. 인어공주는 좀 두렵기도 했지만 더 가까이 갔습니다.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왕자님. 왕자가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나와 생일이 똑같네. 다음 순간 왕자의 얼굴을 본 인어공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잘생겼을까? 인어공주는 언제까지나 떠날 줄 모르고 왕자의 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음악도 불꽃도 그치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래도 인어공주는 배 둘레를 헤엄쳐 다니며 다시 왕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왕자님, 벌써 잠이 드셨나? 다시 뱃전에 왕자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인어공주는 나지막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센 바람이 불어오더니 바다는 끝에 심한 폭풍우가 휘몰아쳐 왔습니다. 산더미 같은 파도에 휩싸여 배는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인어공주는
까무러친 왕자를 발견하여 무사히 구해냈습니다. 인어공주는 폭풍우가 가라앉은 바닷가에 왕자를 뉘었습니다. 제발 살아나 주셔요, 왕자님. 인어공주는 왕자의 입술에 살며시 자기 입술을 갖다 대고 공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윽고 왕자의 창백하던 얼굴에 서서히 핏기가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인어공주는 정성껏 간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의 교회에서 한 아가씨가 나왔으므로 인어공주는 얼른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어머, 간밤의 태풍에 휩쓸려온 분이네. 아가씨는 달려가서 왕자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그때 왕자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나를 구해줘서 정말 고맙소. 왕자는 방긋 웃었습니다. 왕자님, 왕자님을 구해드린 사람은 저예요. 인어공주는 슬퍼서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크게 외쳤다 해도 왕자는 못 들었을 것입니다. 인어의 말은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어공주가 할 수 있는 것은 발코니에서 노래하는 왕자를 가만히 쳐다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인어공주는 왕자를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마녀에게 부탁했습니다. 좋아요. 단 조건이 있어. 고운 내 목소리와 바꾸겠다면 또 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칼로 베듯 아픔을 느끼게 될 거야. 깊은 바다 밑에 사는 마녀는 이렇게 말하고는 약을 주었습니다. 약을 마시자 꼬리가 둘로 쪼개지더니 날씬한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몸이 뜨거워져서 인어공주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참 뒤에 정신이 들어서 보니 왕자가 곁에 서 있었습니다. 정신이 들어 다행이군. 내 이름은 뭐지? 왕자가 물었으나 인어공주는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정이 많은 왕자는 말을 못하는 인어공주에게 예쁜 구두와 옷을 주었습니다. 인어공주는 감사의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춤을 추어 감사를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공주는 다리가 아픈 것을 꾹 참고 계속 춤을 추었습니다. 왕자와 궁궐에 있는 사람들은 아름답고 멋진 춤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어느 날 왕자가 기쁜 얼굴로 말했습니다. 너도 기뻐해다오. 나를 구해준 아가씨와 결혼하기로 했단다. 이 말을 듣고 인어공주는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왕자님을 구한 사람은 그 아가씨가 아니라 바로 저예요. 왕자님과 결혼하지 않으면
난 거품이 되어 사라져버린다는데. 왕자는 배를 타고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인어공주도 같이 따라갔습니다. 인어공주가 울고 있으려니 아름답던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언니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칼로 왕자를 찔러 죽여라. 그럼 넌 거품이 되는 것을 면할 수 있어. 마녀한테 사정해서 우리 머리카락과 바꾼 거란다. 이 칼로 왕자님을 찌르면 거품이 되지 않고 다시 인어가 될 수 있는 거야. 인어공주는 칼을 꼭 쥐고 왕자의 침실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칼을 겨누었으나 왕자를 찔러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인어공주는 친절하고 인정이 많은 왕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왕자님을 나는 도저히 죽일 수가 없어. 내 몸이 거품이 되어 사라지는 일이 있더라도 왕자님의 행복을 빌자. 인어공주는 이렇게 중얼거리고는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인어공주는 아름다운 거품에 쌓여서 귀여운 천사들의 다정한 인도를 받으면서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이 동화에서 배울 점. 사람이 만들어낸 상상의 생물 중 인어만큼 아름다운 것도 없을 것입니다.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의 모습을 하였다는 전설상의 이 인어는 흔히 여성으로 표현됩니다. 서양의 인어는 금발을 길게 늘어뜨린 미인이며 라인강을 왕래하는 배를 굴려 침몰시키는 로렐라이의 이야기가 특히 유명합니다. 동양에서도 중국의 산해경 등에 역시 아름다운 여인으로 나타납니다. 현실적인 판단으로 보면 듀공이라는 물고기를 착각한 것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 듀공은 해우와 비슷한데 새끼를 가슴에 안고 새끼 머리를 물 위에 내놓고 젖을 물리는 습관이 있어 이를 보고 인어라고 상상하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상상의 생물만큼 어린이에게 무한한 흥미와 꿈을 가져다 주는 것도 없습니다. 안데르센의 인어 공주는 애틋하고 아름다운 이루지 못할 사랑 이야기로 해서 어른들에게도 애절한 감동을 줍니다. 안데르센 특유의 서정적인 정서와 아름다운 환상의 세계, 그리고 따뜻한 휴머니즘이 집약된 아동문학의 걸작입니다. 사랑하는 왕자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인어공주의 갸륵하고 아름다운 마음씨는 어린이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사랑은 숭고하고 거룩한 것임을 어린이는 알게 될 것입니다.